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4월 26일 날 기습 배치가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국방부나 당시 청와대 그 안보실에선 미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은 당시 오히려 한국 쪽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누구를 털어야 돼요 그럼? 역시 핵심적인 인물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그때 이제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사업을 F-15에서 F-35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아침에 바꾸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호용호자는 사이다. 여기서 밝힌 거예요. 여기서 이 방송에서요? 그럼요. 여기 와서 노수민 부장이 좀 방송 좀 챙겨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탄핵당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F-15에서 F-35로 기종 변경을 할 때 이제 정윤회 씨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정에 김관진이 키맨이다. 네네. 이 과정에서도 김관진이 키맨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 장관 답변하시오. 국방위원입니다. 그래요? 장관 시켜줄 때 안 되겠네. 저는 김관진 전 실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1년 했거든요. 국방위원을. 네, 사드가 국회의원도 1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한 것처럼. 사드로 시작해서 사드로 끝났어요. 국방위원 모든 회의가 사드 얘기 없이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 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은 얘기가 사드인데 제가 그만큼 국론이 분열됐고 그만큼 아주 뜨거운 쟁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방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질의응답 할 때마다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건 청와대다. 청와대다. 그러니까 국방부보다 위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안보실장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은 이 국방적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 중심은 김관진이다. 이게 거의 합의된 정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2번이나 갔잖아요. 대통령이 1월과 3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갔어요. 그건 이 참모로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장관이 가서 몰라도. 그래서 좀 약간 오버다 하고 그래서 저는 김관진 실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주도를 만약에 했다면 제 짐작대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김관진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개인의 참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하나는 직위의 참모라고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그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게 맞죠. 10일 동안이나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고 안 하고 나가버렸다. 나 몰라라고. 인수인계 A4 용지 한 장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무책임한 거고 이게 정말 직무유기죠. 저는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자료를 하나도 깡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임 안보실장한테 차근차근 또박또박 하나 둘씩 이렇게 보고를 해줬더라면 인수인계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그 전에라도 안보실장이 새로운 사람이 오기 전에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11일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걸 다뤄봐서 잘 아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아니 무슨 뭐 박근혜 개인의 비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나는 이 그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화내는 5번의 기회가 있었다, 4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면서 해주는 기회예요 이게. 왜 이럴 때만 보고합니까? 11일 12일 이제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문제가 됐던 사드 문제는 이마저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기가 들어와 있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때 기습적으로 밤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저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11일 동안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으로. 저는 그렇게 왜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럼요. 국방 전문 기자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좀 그래요? 궁금한. 근데 왜 나오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드 문제는 투명하게 이 한미 합의 하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투명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알리고서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배치한 사드 포대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제작한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이제 이렇게 됐던 거를 일단 돌려서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만 있는데 사드 포대를 지금 아베 총리가 들여오려고 예. 하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일본 입장은 왜 한국에는 그냥 공짜로 설치해줬는데 우리는 왜 돈을 받아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비용 내라고 한 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배치를 해버리면 미리 배치하려고 했던 순서에 잡혔던 데가 비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정욱식 대표가 미국에서 하는 얘기하고 한국에서 우리 언론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인이 예. 미국이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청취자분들과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 혹은 나오신 분들 격려할 문자, 좋은 문자는 문자 세례, 나쁜 문자는 문자 폭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27님 버스 3216 운전하시는 이규범 기사님이 지금 정봉주 쇼 틀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알기 쉬운 시사정보는 정봉주의 정치쇼. 이규범 기사님의 이름을 아는 거 보니까 가족끼리 함께 탔나? 그러네요. 예. 버스에 써 있답니다. 버스에 써 있어요. 자, 안 타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거 써 있는 거나 버스 자주 타는데? 그래요? 그럼요. 청와대가 그것도 파악을 못한 것 무능한 거 아니냐.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 쏠린 관심을 좀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철희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 조금 이따 들어가고 이런 의혹이 있어요? 지금 야당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이건 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금 이제 총리 예. 됐습니다만 에 대한 여론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론이 안 나빠져서 인준해줘야 된다는 여론보다는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면 이게 뭐 설득력이 있는데 예. 여론조사 해보면 76%. 60~70%는 다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이렇게 여론을 의식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고지열 기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자기들이 그 전에 이렇게 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럼 청와대에서 이를테면 예. 실세로 거론됐던 이 양정철 전 부실장이 예. 한민구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요. 자, 예. 지금 우리 특사들 가기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 관심 사안이니까 이거 사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보고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한민구 장관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이걸 보고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예. 보고받을 구조를 본인한테 하거나 아니면 안보실장을 임명해서 안보실장한테 하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 그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제 업무를 파악하게 하거나 예. 그런 구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보고라는 것은 보고는 체계인 거예요. 보고는 거기 이 캠프의 실세라고 해서 누구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궁금하니까 물어봤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 정확한 보고 체계 안에서 보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보고 체계 안에서 보고가 대통령한테 아직 보고 안 됐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준하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나 안보실장에게도 보도가 안 됐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정식 체계가 형성됐는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10일 날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정 대표님. 네네.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어요. 네. 취임한 날 나는 먼저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였기 때문에 난 그만두겠다 네. 하면서 김관진 실장이 사표를 던졌더라고 한다면 네. 이 보고 체계가 순간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보고할 사람이 없다. 네. 이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11일 동안 안보실장으로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안보실장으로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이제 그 국무위원들과 조천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정권의 장관들이 아니다. 예.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14일 날 네.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네. 비서실장이 보고하니까 네. 비서실장은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실장은?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딱 교정을 해주잖아요. 네. 시스템을. 왜 당신이 하냐.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해라. 그렇죠. 예.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함의는 사드 문제도 그런 심각한 문제이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신이 보고에 책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나 예. 한민구 현 국방장관이죠. 이분들을
안보실장이자 국방부 장관으로 다 대우를 인정한 한 거예요. 다 예, 인정한 대우를 했는데 거예요. 예. 정작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본인은 이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 이런 일종의 자괴감. 이런 어떤 분노 이런 쌈을 부분들이 제대로 붙이시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깔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분들 사람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게 경로했다. 예. 그러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예. 와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내용조차도 보고서 초안에 담겼다가 나중에 뺐다고 한다면 예. 그 의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 핵심이지. 그 예. 대표가 아니라 싸움 네트워크 대표라고. 아니 근데 실제로 대통령을 종이 대통령으로 본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뭐 봐도 이 기회에 과언이 바로 아니에요?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고를 안 했잖아. 왜 보고를 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뭐 누구한테 보고할지 몰랐다. 네. 뭘 누구한테 보고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핵심은 들어오자마자 정리를 해야죠. 1년 동안 싸우는데 사드 갖고. 네, 그 앞부분에 조금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면을 구긴 게 이런 국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특사를 보냈고 중국의 최대 관심사가 사드였고 그러면 우리의 특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보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게 다 배치가 돼 있다. 중국 측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나왔지 않지만 제 생각에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가 가가지고 사드 배치는 사실상 다 된 거다. 한반도 예. 일기가 다 전개됐다라고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중국과의 대화의 전제가 지금 사드는 배치 중인 거. 예, 이게 전제였는데 그럼 중국에게 우리가 속인 게 됩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요. 예를 들면 반입하고 예. 배치하고 전개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개 사드 포대는 한국에 일단 반입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게 반입되어 있는 이 장비들이 성주 골프장에 갖다 놨을 때 이걸 이제 배치라고 하는 배치. 것이고 예. 그것은 이제 군사 작전이 작전이 전개되는 거고. 예.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무슨 뭐 오찬 중에 나눈 대화가 뭐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파악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이제 국방부에서 그걸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드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이 지금 무능한 대통령.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민주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따지는 이 과정을 마치 미국의 불경죄를 지는 것처럼 이건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럼 무슨 안보 문제를 막 그렇잖아요. 공개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런 역공을 가하면서 사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대못받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야, 이 군대 생활 제대로 한 분이 문자 보냈어요. 6737님. 군대에서 총알 탄피 한 개만 없어져도 상부에 보고하고 난리. 탄피 없어지면 총알 하나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방위였는데 퇴근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는 군대 안 갔는데 퇴근 안 한 우리 그 형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물며 사드 같은 무기를 국방부 안보관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하나만 제가 좀 분명하게 예.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비용 문제, 사드 비용 문제는 한미 간에 문서로 약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트럼프는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했거나 아니면 이제 방위 분담금 협상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좀 유리한 뭉뚱그려서 고지를 통으로. 서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잠깐만요. 할게요. 그래서 예. 사드는 소파 협정이나 여러 가지를 가면 지금 이 사드 도입하는 과정에서 맺은 약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교부가 맺은 게 있고 국방부 맺은 게 있는데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그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파 규정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이 한국에 기지 제공이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때 당연히 이건 그 미군이 운영할 거니까 예. 무기 값은 미국이 치르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소파 규정에 따라서 그 관련된 토지, 시설, 구역 이 관련된 비용은 이제 한국이 부담하고 그리고 운영 유지비 관련해서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나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운영 유지비 사드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빈센트 브룩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좀 방위비 분담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일단 트럼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 10억 달러를 한국에 물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조 내라.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철희 의원님께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예, 내용이 관련 뭐냐면요. 4월 일정도 국방부가 알면서 숨겼다? 그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4월 27일 날 뭐 때리냐 마냐. 예, 뭐 어쩌고 선제 저쩌고 타격 했었죠. 얘기도 막 나오고 그리고 이 호주 쪽으로 가 있던 훈련하러 가 있던 칼빈슨은 우리나라 왔다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호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술을 돌려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발표를 뭐 명확한 발표는 아니지만 비슷한 발표를 미국이 4월 8일인가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고지점에 온다고 다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가 9일인가 10일 날 거기에 대해서 뭐 부인을 안 해버렸거든요. 근데 4월 9일 날 미국이 칼빈슨호가 언제쯤 거기 간다는 걸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아하. 지금 오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시침이 뗀 오는 거죠. 것처럼 시침을 떼고 모른 척 해버린 거죠. 막 위기 상황이 그렇죠. 위기 상황에 네. 가면 5월 9일 선거에도 뭐가 좀 있을까? 아니 여기가 국방부가 여기까지 생각 안 했지만 지금 뭐 저렇게 호들갑 떠는 게 별로 나쁘진 그래서 않는데. 예, 그래서 그런 저거는 뭔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추적을 했는데 네. 엊그제야 이제 확실하게 4월 9일 날 우리한테 분명해진 통보를 거죠. 했는데 그렇죠. 국방부는 통보는 통보고 보고는 보고다. 그렇죠. 시치미를 뚝 떼버리니까 이게 위기설이 계속 정폭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팩트는 확인 못 해주더라도 지금 언론 보도된 건 아닙니다라고 정정을 해줘야 이게 불안감이 그렇죠. 해소될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죠. 그게 아니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정보위에서라도 보고를 했어야죠. 국방비가 있는데 왜 정보위로 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칼빈슨호 관련 왜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기들은 왜 숨겼대요? 한미 간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죠. 아니 얘들은 곤란하면 다 미국으로 떠넘기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미국 관련해서 우리가 사드 문제를 너무 미국 방점으로만 찍으면 네. 그러면 그 사드 문제 절반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가장 항의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있는 것도 중국과의 관계 문제인데 계속 지금 미국의 방점을 찍고 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은 다 미국이 중심이에요.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6월에 있을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또 한미 FTA 협상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그러면 미국 입장을 무조건 다 고춧가루 뿌리냐? 그렇죠. 중국은 없어요. 재미있는 게 보수 언론의 사설에는 중국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만 그 정도는 있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이 그 사드와 함께 들어온 엑스밴드 레이더가 예.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관련된 문서를 봐도 그렇고 미국의 전 그 CIA 국장인 마이클 헤이든이 4월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의 이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 갖다 놓게 되면 중국의 만주 일대를 다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핵 문제 때문에 치통을 앓고 있는 중국의 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 저기 CIA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예. 그건 제가 판단하기엔 사드 문제를 100으로 놓고 볼 때는 그건 한 15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사드가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철희 의원님 네.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네. 그 국방부가 지난 7월 8일 배치할 때부터 예. 시기 문제라든지 3월 6일 날 반입하는 문제라든지 3월 26일 날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처음부터 다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 국민들과 합의하지 않고 너네 아무런 그 동의도 구하지 않고 했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했던 절차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정 대표는 한 15%쯤 되고 정말 이 사드가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는 게 과장하는 거냐? 이런 문제서부터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진상조사하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반입이 됐는지 누가 결정을 했는지. 그래야지 국방위원회도 물이 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안 그래도 너무 현안이 많아서 이 3월 6일 날 성주 골프장에 올리는 거는 공개를 했죠. 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내용인데 이제 3월 6일 날이 아니죠. 올린 거는 4월 4월 26일. 26일. 예, 그렇죠. 4월 26일.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날 들어와서 그거는 공개를 했고 예. 두 기가 들어오는 거였죠. 이후 거는 이제 공개 안 하기로 한미 간에 뭔가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7월 8일 날
배치하기로 사드를 도입하겠다. 근데 7월 5일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난 모른다 그랬거든요. 아니 뭐 계속 저희가 그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 궁금하지 않아? 왜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했는지? 그게 청와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게 김관진을 털면 나온다. 그렇죠. 그게 청와대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냥 설거지만 열심히 한 겁니다. 그 동안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억울하네. 어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출근하면서 조사하면 다 나와. 나 아니야. 이게 배치 시기가 땡겨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정우식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략이 분명해지고 난 뒤에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외교 정점화되면 우리가 부담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7월 8일 배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그 대통령이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상규명해라. 진상규명해라. 자, 근데 궁금한 게 12월 9일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체제야. 어? 대통령 놀이를 막 하고 있어 재밌게. 아유가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그런데 이 김관진 국방부 안보실장은 그때 사사건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보고를 했을까요? 보고를 안 하고 일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1월과 3월에 미국 가잖아요. 보고 안 하고 갔어요? 간다는 얘기는 했겠죠. 근데 허락받고 갔을까요? 그냥 뭐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갔겠죠. 대통령인데 그래도 황교안 좀 한승질 하는 것 같던데. 대행이죠. 대행인데. 내 대행한테는 대행 같은 거는 보고 안 한다. 아니 뭐 간다라고 일정은 보고했겠습니다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직상 체계상 뭐 가서 뭐 얘기할 겁니다 얘기는 했겠죠.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지 마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와 책임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책임 있죠. 책임 있죠. 당시에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 있죠. 총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안을 규정을 내리자면 저는 우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사드 국정농단? 국정 인수인계농단. 꼭 말을 하나 만들고 가고 기자시잖아요. 이 국면에서 이거는 좀 우리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이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전제가 사실은 여론을 왜곡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사드는 넘어가 줘야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고 한미 FTA를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제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고 그리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니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게 협상력의 어떤 지렛대가 되는 것이지. 이 의원님 추가로 안보실에서 안보실장 인수인계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이것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뭐 청와대 안보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건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 여당 국방위 한 사람 모르는 걸 김종대는 어떻게 알았을까? 빨대가 있나? 알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은근히 김종대 의원도 한번 싸움을 하니까 계속 이게 오늘 좀 싸움하는 구도로 가는데. 자, 제가 여당 국방위원인데. 알겠습니다. 거긴 야당이고. 정우식 대표님. 네. 오늘 신문에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ICBM 요격에 성공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이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고도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하는데 가짜 뉴스입니까? 확인된 뉴스입니까? 엊그저께 미국이 이제 그 GMD라고 사드의 한 큰형벌 되는 이제 미사일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동원해서 이제 태평양 군도에서 발사한 미국 서부를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팩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미국의 고도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미사일 요격 시험은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다 짜여진 상태인 거고 실전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격자와 방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공격자는 끊임없이 교란 작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북한의 ICBM 요격 능력이 확인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사드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이철희 의원님, 그다음 정우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그리고 군사 문제 전문 기자 고재열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3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